네, 한 주의 시작 여의도 정치를 깊이 있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본데이. 오늘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를 하고요. 징계 청원과 관련해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답은 정해져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답정통이라고. 그렇죠. 뭐 네. 예. 네. 구속 직전까지 몰렸다가 화려하게 지금 재기해서 금유한양하는 거잖아요. 예. 이번 할 때 35일 전인데 예. 그때 장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위상? 뭐 재반 여건이 정말 재반 여건? 예, 예. 획기적으로 호전됐죠.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 아닙니까? 예. 예, 뭐 이런 상황에서 뭐 굳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해도 되는데 통합 예. 강조하고 민생에 치중하는 행보만 하더라도 예. 뭐 충분히 득점할 수 있고 당 끌고 갈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른 최고위원들이 물론 시기가 약간 좀 전이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런 뭐 이재명 국합 최고위원들 배드캅 뭐 이런 어떤 역할 분담이다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근데 저는 의아스러운 게 예. 이분들 말씀이 그렇다면 계속 일관성이 있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같은 분 말씀이 뭐 어떨 땐 가짜 뉴스라 그러다가 또 그 다음 날은 또 그 가짜 뉴스를 뒤집는 또 말씀도 하시고 최고위원들 중에서 예, 예. 그 왔다 갔다 계속 하시잖아요. 예. 사실 뭐 5명 징계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 대표 이번 기간 내내 혹은 저 부재 기간 내내 이걸 이슈화를 시켜온 게 바로 이분들 아니냐 오히려 저 지도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왜 이 이슈를 이렇게 계속 손바닥을 뒤집듯이 예. 호떡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계속 이어왔느냐. 예. 자기 장사한 거냐. 예. 아니 도대체 뭐가 해당 행위에 해당되길래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끌고 왔느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유감인데요. 어쨌든 뭐 화려하게 오늘 복귀를 하면서 거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뭐 드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 이어온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대표는 뭐 정청래, 박찬대, 뭐 서은숙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그분들 충정도 이해한다. 뭐 개인적인 입장으로 뭐 정리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민생과 통합이라는 거는 이제 여야가 다 외치는 상황이 될 거고, 근데 이제 굉장히 좀 그 말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떤 계기 또는 어떤 인물, 어떤 사건에 따라서 이제 뭔가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의 노선, 어떤 방향 이런 게 이제 보일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 당장 오는 거는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은 어떤 분이 좋습니까? 조응천 의원님 생각에는? 합창단이 있는데 예. 뭐 소프라노 한 파트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예. 그 좀 단조롭고 조금 오래 듣고 있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 계속 고음이 나오면. 예. 예. 그러니까 원래 파트가 네 개 있잖아요. 예. 서로 화음을 넣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당 지도부는 뭐 원내 지도부까지 얼마 전에 다 바뀌어가지고 그나마 있던 알토나 뭐 이것도 이제 다 없어졌어요. 바리톤. 예. 예. 뭐 소프라노 일색입니다. 소프라노 일색이다. 예, 원보이스죠. 예. 그 지금 필요한 거는 그래도 다른 보이스를 넣어줄 수 있는 알토나 바리톤이다. 예, 예. 뭐 베이스나. 예, 베이스나. 예. 그래야 이게 조화를 이루고 들어줄만 하지. 또 고음에 소프라노 한 번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은 그러니까 소프라노를 지금 친명에 비유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베이스나 이런 분들은
비명 그냥 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비명 이렇게 찍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람 얼굴에. 아니 그러니까 그간의 행적이 있고 원행이 예. 있는데 예.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인 이상은 뭐 같은 그동안에 이 일에 대해서도 예. 저 생각이 다르잖아요. 예, 그 다른 생각,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뭐 그런 사람들 중에 인선을 한 게 좀 좋다고 맞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강서 승리, 구청장 승리가 민주당에게는 앞으로 특히 내년 총선까지도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게 어떤 순작용을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반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고, 어떻게 보세요? 강서 승리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 민주당이 추세상 그렇죠.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잘해가지고 그런 거다라고 착각을 하면은 이게 독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잘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밴드웨건 효과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 이 실책을 거듭하고 있고 제대로 수습이 안 되니까 그에 따른 반사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자세를 낮추고 더 겸허해야 되는데 돌아보면은 뭐 극성 팬덤으로 인한 당내 민주주의의 약화, 그로 인한 사당화 심화, 또 방탕정당의 이미지 이런 것들은 당내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게 없어요. 이거 없이 그냥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를 해야 국민들께서 그래도 신뢰를 보내주실 겁니다. 특히 저는 계속 이 얘기하는데 지난 대선과 지선의 패배 원인 분석을 아직도 안 하고 있고 백서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졌는데요. 백서 안 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이걸 내야지 총선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을까요? 징비록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 리스크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지금 확정된 거는 주 2회입니다. 예. 저 대장동 성남 FC가 주 1.5회, 선거법이 0.5회 해서 2회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화금으로 지금 그렇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건들은 기소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근데 이제 저도 재판 받아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대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재판 내일이 만약에 재판 기일이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는 준비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나흘이잖아요. 예. 그럼 닷새 중에 나흘인데 재판에 제대로 대비를 하려면은 사실상 당무에 상당한 지장이 가죠. 예. 특히 이제 관심사는 사실은 1심이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 나올까 안 나올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결과 1심 결과. 그건 뭐 영장 나올지 안 나올지 하고 모르잖아요. 예. 재판 결과를 예단한다는 건 그건 뭐 상당히 그건 무의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공천과 관련해서는 지도부 쪽은 시스템 공천 지금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된다. 네.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 네. 맞습니까? 뭐 계속 시스템 공천 이해찬 대표 때부터 만든 거 그거 훌륭하다 그대로 가면 되는데 왜 난리냐 뭐 그런 얘기죠. 예. 네. 거기에 관해서 의원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시스템 공천도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 공천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아주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다수의 팬덤을 갖고 있는 그런 쪽에서는 할 수 있는 묘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시스템 공천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권리당원 주소지를 뭐 옮긴다든가 혹은 국민 여론조사 하는데 휴대폰 요금 청구지를
옮기면 안심번호에 잡혀서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에 포함이 돼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수박계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쪽으로 휴대폰 요금 청구지 옮기는 건 그건 통신사에다 그냥 간단하게 신청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당원들이 다 협조를 그렇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분들. 왜냐하면은 국민 여론조사 당내 경선은 응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특정 그룹들이 예. 어떤 동일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다. 유튜브로 지령이 떨어지죠. 그러면 일거에 거기에 호응을 했을 때는. 근데 전화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옮겼다고 하더라도. 글쎄. 네. 그렇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응답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중도층과 우리 당 지지층만 하는 거지.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맞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취지를 먼저 얘기하고 국민의힘 뭐 지지하십니까? 어디서 맞습니다. 지지하십니까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은 네. 일단 끊습니다. 예, 대개 다 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민생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민생 통합으로 가면서도 검사 탄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방해가 되는 겁니까? 글쎄 이번 강서 재보궐 승리는 전 소수 정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치 전혀 안 보고 제멋대로 하는 여당, 정부 그 이미지와 구속영장 기각 직후에 탄압받는 야당 요게 대비돼 가지고 그 폭이 더 커졌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당이 급한 나머지 국민은 무조건 옳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예. 네네네. 근데 지난 그 지방선거 직전에 제2차 그 검수완박이란 거를 밀어붙였습니다. 예. 그리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그것도 지방선거 대패의 요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서 재보궐 승리 이후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 안심하고 도취돼 가지고 지금 도탄에 빠진 민생 해결보다 이념 법안을 밀어붙이고 또 탄핵 카드를 남발하고 더군다나 지금 그 검사 탄핵 대상 중에 하나가 수원지검 차장이란 거 아닙니까? 그 대북송금. 예. 아니면 경기도 법카. 예. 이거 수사 지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는 이것도 거대 야당이 힘자랑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그 프레임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되면은. 근데 비리가 있으면은 탄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고발을 하는 게. 고발하는 게 맞다? 그동안의 관행이었죠. 근데 검사들은 안 하잖아요. 이 건도 잘 안 하잖아. 검사 판사. 공수처에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겸손해야 되고 고개를 쳐든 쪽은 응징당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혁신위에 인요한 의사 선생님이신데 네. 이게 혁신이 잘 될까요? 만약에 그대로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된다면? 어차피 김기현 대표 체제가 태생부터 전교 꼴등이었는데. 전교 꼴등까지는 아니겠죠. 전교 1등 전학 보내고 위에 사람들 차례로 전학 보내고 퇴학시키고 해가지고 꼴등을 1등 만들어준 거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11등을 1등으로 만들었다. 그러고선 그 조건은 당정 일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여의도 출장소라는 꼬리표를 떼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동안에 용산이 어떻게 했냐. 윽박지르기식 인사를 했고 윽박지르기식 인사. 그렇죠. 그리고 뭐 소통은 전혀 부재했고. 또 특히 열불받게 하는 게 매사에 국민과 싸워 이겨먹겠다라는 태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2년 논쟁. 네. 그리고 2년 논쟁.
그 과정의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자본이 다 지금 소멸되고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고 저는 봅니다. 파산 상태다. 예. 그렇다면은 대통령을 바꾸는 게 제일 근본적인 해법인데 그거는 지금 불가능하니까 여당 대표라도 바꿔야지 어떻게 눈길이라도 한번 줄 건데 혁신위라는 거는 우리 김은경 혁신위를 보셨겠지만 그 다들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표가 있으니까요. 얼마나 고난을 주고 또 그걸 얼마나 수용을 하느냐. 아니 자기한테 안 좋은 걸 누가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표가 바뀌는 비대위 정도는 되면은 뭐 한번 혹시나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사람이 그냥 있는 상황에서 뭘 시켰다? 아이고 그건 뭐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혁신위가 잘 안 되면 비대위로 가거나 체제 자체가 김기현 대표 체제가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측하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탈당이나 뭐 이런 것들 나중에 가면 12월 되고 내년 가면은 위기감이 만약에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그대로면 그러면 보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할 거 아니에요. 당의 상징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꿨던 정당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비대위로 뭐 하기보다는 아예 화끈하게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저 대통령의 대통령 주도의 창당 작업. 그게 근데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그 지지율이 뭐 낮아가지고 안 된다. 뭐 지금도 친윤 일색으로 돼 있는데 그걸 왜 하냐.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신장 개업을 하면 그래도 개업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달라 보일 것이다. 개업발. 달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총선 때 개업발을 좀 받으려면 그래도 그거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신당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는군요. 불가피하다기보다는 그쪽으로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개혁발도 뭐 오래 갈까요? 뭔가 다른 행보를 보여줘야 윤석열 신당이 뭔가 다르구나, 개혁 보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강서 재보궐 패배 이후에 대통령께서 달라졌다, 달라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통령의 메시지는 저는 사실 유체이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대통령 자신부터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는 조금 나중에 나오거나 좀 작습니다. 일성이 뭐냐? 일성이 참모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뭐 국민과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해라. 뭐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 챙겨라. 비서실장 수석 뭐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최초에 하셨거든요. 그게 아마 진심일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당신이 제일 문제인데 왜 참모들한테 저러시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좀 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문제다. 모든 내 탓이다라는 처절한 고해. 그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국정기조나 인사 또 대화관계 이런 것 등 전반적으로 리셋을 한번 해야지 아마 국민들께서 괄목상대하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10%대 근처로 가면은 아마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 초반대. 10%대. 20% 초반대. 20% 초반대의 지지율로 가야
예. 가야 그 정도가 돼야 예.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웅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